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국제결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경호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결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여야 할 항목, 그러니까 베트남 결혼의 조건과 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결혼에 무슨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나? 예,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베트남 결혼 아무나 하실 수 없습니다. 베트남 결혼 일정 조건과 일정 자격을 갖추신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 조건과 자격을 먼저 확인해 보지 않으시고 그냥 덜렁 결혼부터 하셨다가 나중에 정말로 신부님 한국에 결혼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과 자격이 안 돼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베트남 결혼하시기 전에 조건과 자격이 나는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결혼의 조건으로 만 18세 이상 현재 독신이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베트남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아직 18세가 안 됐는데 17세 된 여성분들이 결혼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혼하면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돌려보냅니다. 개인적으로 결혼하실 때도 이 사항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고시 소득 금액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신랑분의 주민등록 등본상 직계가족, 등재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가족의 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 직계가족의 수에 따라서 신랑분이 증명하여야 할 소득 금액을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만 사는 2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2,073만 6,930원 이상을 반드시 증명을 하셔야 되고요.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아니면 자녀 한 분, 신랑 신부 이렇게 세 분이 사시면 3인 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2,660만 8,896원 이상을 꼭 증명을 하셔야만 비자 신청도 가능하고 비자 발급도 가능합니다.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마찬가지. 그래서 꼭 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2023년도 법무부 고시 소득 금액입니다. 그러면 법무부는 매년 연말에 다음 연도 소득 요건을 고지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연말이 되면 2024년도 소득 금액을 다시 고지를 하겠죠. 그럼 요 금액이 아마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금액을 반드시 신랑분은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증명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 증명이라는 것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거는 필수설입니다. 이 소득금액 증명상에 앞에서 본 법무부 고시 소득금액을 충족하면 제일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이거 한 장으로 그냥 소득금액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득금액 증명으로 본인의 소득금액을 충족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사원들은 대부분 다 충족을 하시는데요. 4대 보험 가입 회사원들은 다 충족을 하시는데 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업, 축산업 종사자, 그 다음에 뭐 개인 택시라든지 아니면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수입은 법무부 고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버시는데 서류로서 증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익금액, 여기는 소득금액이 있습니다. 이 수익금액은 쉽게 말하면 매출입니다. 매출. 그러니까 사업자는 반드시 소득금액을 따라가야 됩니다. 요 밑에 소득금액. 이 수익금액은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이 1,000원이라고 소득이 1,000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매출이 1,000원이면 거기서 뭐 이것 떨고 저것 떨고 하면은 소득이 1,000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수익금액이 7억, 8억이 되시는데 소득금액 몇천만 원을 못 맞춰가지고 신부 비자 접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원은 수익금액. 회사원은 뭐 수익금액이든 소득금액이든 상관없습니다. 많은 거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월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월급은 뭐 수입이든 소득이든 전부가 내 소득이기 때문에 어느 거 더 많은 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소득금액 증명 이걸로 법무부 고시 소득금액을 충족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으로 소득금액 증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코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이것도 필수 서류입니다. www.creditforyou.or.kr에서 인터넷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카드 개설 발급 정보가 있고요. 대출 정보가 있고 채무 보정 정보가 있고 신용도 판단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신용 불량자, 그 다음에 파산자, 개인 회생자, 아니면 정부에 과도한 세금을 체납하고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은 신부님 비자 신청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회생 중이신 분들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개인 회생 중인 분이 만약에 결혼을 원하시면 그건 전문가하고 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본인의 건강상에 이상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한국인 신랑분의 건강검진은 공무원 채용 기준에 준하는 건강검진에, 여기 빨간 테두리가 있죠. 공무원 채용 기준에 준하는 건강검진에 정신병, 성병, 에이즈 반드시 추가입니다. 정신병, 성병, 에이즈 반드시 추가한 이 건강검진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국제결혼용 건강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여기 보면 국제결혼 있죠. 여기 국제결혼. 예, 국제결혼용 건강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범죄 경력. 이것 때문에 애를 먹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범죄 경력에 보면은 여기 성폭력, 가정폭력, 성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량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뭐 이런 범죄가 있으신 분들은 비자 받기가 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런 성범죄가 있나 없나를 꼭 확인해 보시고 베트남 결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모르고, 이런 범죄가 있는데 모르고 그냥 결혼하셨다가는 정말 힘든 경우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기 2번 가정폭력.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한 번만 가정폭력의 범죄가 있어도 신부님 비자 발급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결혼하시고요. 혹시라도 성범죄가 있더라도 정말로 결혼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 보십시오. 100% 안 된다, 100% 된다, 이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기간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니까, 이런 범죄가 있으시더라도 혹시라도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전문가하고 반드시 상담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거입증. 주거입증은 신부님이 나중에 한국에 가서 신랑분하고 같이 살아갈 곳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거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시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이런 데는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꼭 주거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 5년 이내의 국제결혼 이력.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국제결혼을 5년에 한 번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허용한다는 게 아니고, 결혼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혼은 뭐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5년이라는 게 뭐냐면 5년에 한 번만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 놓고 신부님을 결혼 비자를 한국에 못 데리고 오면은 그 결혼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에 한 번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무부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전에 한번 국제결혼을 하셨는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뭐 이혼을 하든
뭐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도전을 하신다면은 전 부인이 한국에 입국한 지 5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배우자의 현재 상황, 이게 뭐냐면요, 개인적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모르고 결혼하시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래 보고 서로가 괜찮으니까 좋다, 우리 결혼하자 해가 결혼하시고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베트남 배우자의 현재 상황, 예를 들어 베트남 배우자가 현재 한국에 있다면 한국에 무슨 비자로 있는지, 혹시라도 비자 기간이 지나서 불법 체류 상황은 아닌지 꼭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베트남에 있는 분을 만났더라도 그분이 혹시 과거에 한국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 나왔던 적이 있다면 불법 체류의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비자로 한국에 나갔다 왔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베트남 여성에게 자녀가 있는지, 혹시라도 자녀가 있다면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할 건지, 한국으로 데리고 올 건지 아니면 베트남에서 양육을 할 건지, 만약에 베트남에서 양육을 한다면 매달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전반적인 걸 꼭 확인해 보시고 결혼을 하셔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결혼 전 반드시 상기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반드시 만 18세 이상 현재 독신인 여성과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소개해 준다고 17세 뭐 이런 여성과 만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소득 금액을 내가 충족할 수 있느냐, 이 소득 금액 증명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코너에서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본인 신용 상태가 어떻느냐, 뭐 신용 불량이나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나 과도한 세금 체납이나 뭐 이런 게 없느냐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 상태, 그 다음에 범죄 경력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거 입증, 주거 입증은 대부분 보통 다 하실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과거 내가 국제 결혼을 한 경력이 있다면 전 부인이 한국에 입국한 지 5년의 경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베트남 신부의 현재 상황 꼭 확인해 보시고 결혼하셔서 무사히 비자 접수하시고 비자 받으시고 신부님 한국 나가셔서 행복한 가정, 단란한 가정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